반갑습니다. 경영하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언박싱 문학 교사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4페이지 최척전의 소설 구성 단계의 위기 부분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경자년 봄이었다. 그러니까 정유재란 3년 뒤가 되겠네요.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베트남, 동남아시아까지 확장되네요.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이 부분도 일종의 복선이 될 것 같아요. 오경과의 재회에 대한 복선. 왜냐하면 오경은 일본 나고야에서 이곳에 오게 되니까요.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25페이지로 갑시다.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지금 시간은 밤이네요.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분위기를 구슬프게 만드는 장치라고 봐야겠죠.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연부라는 거 누구겠어요? 네, 당연히 오경이죠.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슬픔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최척의 퉁소 소리에 이 퉁소 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선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한다, 간접 제시한다. 어느 거죠? 네, 맞습니다. 간접 제시겠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경과 재회하게 되는 매개체가 돼요.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자연물에 감정이입을 했네요.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부라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이 조선말로 시 읊는 소리는 누구죠? 네, 오경이죠. 그렇다면 앞서 봤던 퉁소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뭐죠? 네, 두 주인공의 재회의 매개체가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잠깐 퀴즈도 확인해보고 갑시다. 최척이 퉁소를 꺼내본 까닭은 뭐였어요? 네, 이렇게 되겠죠. 가족과 헤어진 슬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원망, 이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시는 한시고요. 7원절구의 형식을 갖춘 시예요. 오른쪽에 있는 한문본은 제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찾아본 것이니까 여러분은 너무 부담스럽게 보시지 말고요. 왕자교 퉁소 불제. 왕자교는 퉁소를 잘 불던 신선이라고 하네요. 왕자교 퉁소 불 때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난새는 전설 속에서 봉황과 비슷한 새를 가리키는데요. 이 새가 나타나면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 과거에 오경이 최척의 필이 퉁소 소리에 맞춰 지은 시인데요. 마침 들려오는 퉁소 소리가 남편이 부는 소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정말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2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씨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척은 씨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저도 모르는 새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행동 묘사를 통해 심리를 간접 제시하고 있죠. 송우가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또 한 번 인물 심리 간접 제시. 그렇죠?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자, 왼쪽에 있는 잠깐 퀴즈 풀고 가야죠. 최척이 씨 읊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린 까닭. 아내일 수도 있겠다. 그 이유 때문이겠죠?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아내와 극적으로 만날 것임을 예고하네요. 그만큼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형성하게 만들죠.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인물 성격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이건 어때요? 그렇죠. 간접 제시죠. 좀 급한 성격인가 봐요.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자, 송우는 두홍과 달리 침착한 성격이 드러나네요. 역시 간접 제시고요. 이렇게 인물의 대화를 통해 성격 차이까지 묘사할 수 있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만큼 초조하고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네요.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소.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 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 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자, 서로 최척과 오경이 마음이 통했군요. 이심전심. 또 염화미소, 염화시중이란 말도 들어봤을까요? 하나 더 할까요? 교외별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경우에 쓰는 성어였습니다. 자, 바로 왼쪽에 있는 잠깐 퀴즈 바로 해결할 수 있겠죠. 오경이 어젯밤 시를 읊은 까닭을 말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 27페이지로 갈게요.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서로 확인이 끝난 거죠.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닿아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 드디어 제외했네요. 지난밤의 긴장감 다 해소되는군요.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돕는다. 천우신조. 앞에서 최숙과 심씨가 몽석이를 만났을 때에도 나왔었죠.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대미문. 또 미증유. 아직 있지 아니한 일 이런 뜻이고요. 파천황. 파천왕에서 천왕은 세상이 아직 열리지 않은 때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니까 처음 일어난 일을 가리켜요. 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BTS가 전 세계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 앞이 비어있다 라는 뜻으로 마찬가지로 처음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어는 많이 알아둘수록 상식이 넓어지는 것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해요. 자, 이제 마지막 뒷부분의 줄거리가 나오네요. 뒷부분의 줄거리.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며 둘째인 몽선을 낳고 몽선이 장성하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킨다. 굉장히 진보적이네요. 이 시기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었거든요.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자, 전쟁은 앞서 두 차례, 즉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나왔는데 이 두 전쟁 모두 주인공들을 고난을 겪게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다시 이별하게 되는 원인이 될 거예요.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된다. 세 번째 이별이죠. 최척은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과 포로 수용소에서 제외한다. 우연성. 고전소설의 틀이라고 했었죠.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최척과 재회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자, 해피엔딩이죠. 이것도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결말이라고 보면 일종의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입신양명한다든가 아니면 더 일반적으로는 권선징악?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도 보통 고전소설이 해피엔딩이 되더라도 주요 인물들이 죽는 경우는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최척전은 특이하게도 주요 인물들 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진정한 해피엔딩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물론 운영전이나 장화홍련전처럼 고전소설이라고 해도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역시 알아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EBS에 실려있는 우리 최척전 이 줄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조선 중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한 평범한 백성의 이야기, 최척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 남원 사람 최척은 아버지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에 기거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정생원의 친척 소녀 오경은 창틈으로 공부하는 최척을 보게 되는데요. 최척에게 반해버린 오경은 시를 써서 몰래 최척에게 전합니다. 오경이 보낸 시에 최척도 마음이 설레고 둘은 결혼을 약속하죠. 혼인날만 기다리고 있던 오경과 최척. 그런데 임진년에 외적이 침입을 하고 최척은 의병이 되어 전쟁터로 나갑니다. 혼인 날짜가 지나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오경의 어머니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이려 하는데요. 오경은 목숨까지 걸며 최척을 기다리죠. 마침내 최척이 돌아오고 혼인을 한 두 사람은 아들 몽석을 낳아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연곡사로 피난을 떠났던 최척의 가족은 외적의 공격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끝끝내 가족을 찾지 못한 최척은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내 오경은 남장을 한 채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일본인 돈우의 눈에 든 오경은 남자 행세를 하며 일본과 중국 동남 지역으로 장사를 다니죠. 최척의 부친과 장모는 포로로 끌려가다가 도망을 쳐서 연곡사로 되돌아가는데요. 그곳에서 한 스님에게 구출되어 있던 손자 몽석을 만납니다. 이들은 남원의 옛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납니다. 명나라에 갔던 최척은 배를 타고 여기저기 장사를 다닙니다. 그러다 지금의 베트남인 안남까지 오는데요. 한밤중에 일본 상선에서 울리는 연불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심란해진 최척은 퉁소를 불죠. 그러자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 시는 아내 오경이 지었던 시였습니다. 최척은 일본 배로 찾아가고 오경과 극적으로 재회합니다. 최척과 오경은 중국 항주에 정착을 하고 둘째 아들 몽선을 낳아 키웁니다. 몽선은 자라서 홍도라는 중국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그 이듬해 최척은 가족과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됩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최척이 명나라 군대 서기로 차출이 된 것입니다. 최척은 적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정유재란 중에 헤어졌던 큰아들 몽석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기적의 상봉을 이룬 두 사람은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 조선의 남원으로 향합니다. 한편 명나라에 있던 오경은 남편이 도망친다면 조선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둘째 아들 몽선 내외와 함께 배를 마련하여 조선으로 갑니다. 해적을 만나 배를 빼앗기기도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조선에 도착하죠. 옛 집이 있던 남원으로 찾아간 오경은 마침내 최척과 기적의 상봉을 하고 최척 일가는 한 동네에 모여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백성들의 고충이 드러나는 작품이죠.
배경이 중국과 일본, 베트남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성인 오경이 진취적으로 그려지고 둘째 아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 쾌척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척전의 본문 해설이 마무리되었네요. 제법 적지 않은 양의 고전소설을 읽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요. 28페이지부터 국어 힘 키우기 보면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